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연 씨가 연기가 자욱한 영국의 어느 화려한 연회장입니다. 달그락거리는 샴페인 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 뚱한 표정을 지은 한 노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축 늘어진 볼살, 고집스럽게 다문 입술, 마치 심술궂은 불독을 닮은 인상입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나왔고 한 손에는 언제나처럼 굵은 시가가 들려 있죠. 이 남자가 바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불리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처칠은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늙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유머라는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칠 줄 알았던 아주 매력적인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처칠이 영국의 첫 여성 하원의원이었던 낸시 에스터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앙숙이기로 유명했죠. 처칠은 사사건건 여성 의원을 무시했고 에스터 부인 역시 거만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처칠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칠이 거만한 태도로 앉아있자 참다 못한 에스터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일 만큼 독한 말이었습니다. 윈스턴, 만약 내가 당신 아내라면 당신이 마실 커피에 독을 탔을 거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처칠에게 쏠렸죠. 누군가가 면전에서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은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거나 말문이 막혀 쩔쩔맸을 겁니다. 하지만 처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시가를 한 모금 빨았다가 내뱉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낸시, 만약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커피를 기꺼이 마시겠소. 기가 막힌 반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면 사느니 차라리 독약을 먹고 죽는 게 낫겠다는 뜻을 이토록 점잖고 재치 있게 돌려준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고 독서를 퍼부었던 에스터 부인은 할 말을 잃고 얼굴만 붉혀야 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처칠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혀를 가졌지만 그것을 휘둘러 남을 베는 대신 유머로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았고 위기 앞에서도 농담을 던질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세상은 내가 알던 것과 다르게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마음의 여유를 잃고 굳은 표정의 고집쟁이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습니다. 그는 90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까지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땐 배짱을 부렸고 늙어서 실수를 했을 땐 스스로를 놀림감으로 삼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처럼 호탕하게 웃어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험난한 세상을 유머와 뚝심 하나로 건너온 한 불굴의 노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입가에도 처칠처럼 넉넉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 흥미진진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앞서 들려드린 독약 커피 일화가 단순히 사교 모임에서의 기싸움이었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칠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 바로 화장실에서 말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처칠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노동당은 정책적으로 개인의 소유보다는
국가의 소유, 즉 국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당이었습니다. 철도도 국가 것, 병원도 국가 것, 이렇게 큰 산업들을 나라가 관리해야 한다고 외쳤으니 보수당인 처칠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어느 날 의사당 화장실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애틀리가 먼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칠은 애틀리를 보자마자 흠칫 놀란 척을 하더니 애틀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변기로 가서 섰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는 듯한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볼일을 보던 애틀리가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윈스턴. 내 옆자리가 비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서는 거요? 내가 냄새라도 난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처칠은 지퍼를 내리며 퉁명스럽게 하지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서지 마시오. 당신네 노동당 사람들은 뭐든지 큰 것만 보면 국유화를 하려고 들지 않소. 내 것이 국유화되면 곤란하니까 피하는 거요.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농담 아닙니까? 남자의 중요한 곳을 빗대어 상대방의 국유화 정책을 비꼰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정치 풍자로 승화시킨 것이죠. 아마 애틀리도 그 말을 듣고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화를 내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반박을 하자니 이미 상황은 처칠의 유머로 종결되어 버렸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처칠이 가진 유머의 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훈계조로 가르치려 들기도 하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혀를 차며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칠을 보십시오. 그는 싫어하는 사람을 피할 때조차 유머를 섞었습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대신 뼈 있는 농담 한마디로 상대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은 긴장을 무너뜨리고 경직된 관계에 윤활유를 바릅니다. 처칠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매일매일 쏟아지는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이 유머라는 방패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고 품격을 지키는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총리님은 아무리 심각한 회의 시간이라도 한 번씩은 꼭 농담을 던져서 좌중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전쟁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정색하고 화를 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침묵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난처하게 만들 때 처칠을 떠올려 보십시오. 맞받아쳐서 싸우는 대신 허허 웃으며 농담 한마디 건네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품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천하태평해 보이는 처칠에게도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처칠을 승리의 아이콘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지독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실패 전문가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우리 기억 속의 위대한 노인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의 짠내나는 실패담, 그리고 그것을 뒤집은 65세의 반전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윈스턴 처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승리의 V자를 그리는 영웅,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성인.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은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생 성적표는 온통 빨간 줄이 그어진 낙제 투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실패 전문가였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에 도통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성적표에는 늘 품행이 나쁘고 성취도가 낮다는 평가가 따라다녔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커서 아무것도 못 될 거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삼수 끝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성적이 모자라 보병이 아닌 기병과로 가야만 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삐걱거리는 인생이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 정치계에 입문하며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41살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은 갈리폴리 상륙 작전이라는 대규모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처칠에게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그를 도살자라고 불렀고 국민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장관직에서 쫓겨난 그는 하루아침에 정치적 식물인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41살, 한창 일할 나이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암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무려 10년 동안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영국 정계에서는 이 시기를 처칠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광야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넘고 60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칠은 이제 끝났다. 한물간 늙은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화병이 나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년의 장관이었는데 하며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처칠은 그 외롭고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는 칩거하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공사장 벽돌 쌓기 맞습니다. 자신의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 기술자 자격증까지 따서 직접 흙손을 들고 담장을 쌓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아무 잡념 없이 땀 흘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증을 쫓아내기 위해 그는 캔버스 앞에서 몇 시간이고 색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잊혀졌던 늙은 호랑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처칠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66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은퇴해서 손주 재롱이나 봐야 할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66세 영국 총리 자리에 올랐고 히틀러의 야욕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전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지레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다고 한숨 쉬고 계시진 않은지요? 처칠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성기는 청춘이 다 지나간 66살부터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10년의 긴 기다림은 모두 60대 이후의 화려한 비상을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패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월이 만들어준 연륜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실패 좀 했다고, 나이 좀 먹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66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이 늙은 불독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히틀러와 맞서 싸웠을까요? 총칼보다 더 강력했던 그의 무기, 바로 꺾이지 않는 고집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66살, 벼랑 끝에 몰린 영국의 총리가 된 처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히틀러라는 괴물에게 모조리 집어삼켜진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마저 힘없이 무너졌고 이제 바다 건너 영국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런던 하늘에는 매일같이 독일군 폭격기가 새까맣게 날아와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철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린 끝났다. 더 늦기 전에 히틀러와 협상하자.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건지자.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던 그때 단 한 사람, 늙은 처칠만이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악마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망이 든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처칠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V자를 그려 보이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연설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리고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칠은 타고난 명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혀가 짧아서 발음이 뭉개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년에는 틀니가 자꾸 덜그럭거려 말을 할 때마다 몹시 불편해했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는 틀니를 꽉 끼우고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새지 않도록 입술에 피가 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늙은 노인의 쉰 목소리, 쇳소리 섞인 그 절규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영국 국민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칠은 영어라는 언어를 집대성하여 전쟁터로 내보냈다. 총알 하나 없이 오직 말의 힘으로 히틀러의 탱크를 막아낸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처칠은 자신의 모교를 방문합니다. 학생들은 위대한 총리의 연설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연단에 오른 처칠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아주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졸업 축사일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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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는 대단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크건 작건, 중요하건 사소하건, 명예롭건 아니건,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그 외침.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내며 몸으로 깨달은 유일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노년도 어쩌면 전쟁터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은 걷지 못할 만큼 아프고 믿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긴 병치레에 지쳐 차라리 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칠의 이 투박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처칠이 위대한 것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이 힘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그래도 일어난 여러분이 바로 처칠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자, 이제 전쟁도 이겨낸 이 불굴의 노인이 자신의 가장 큰 적, 바로 늙어가는 육체와는 어떻게 화해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삼았던 그의 기막힌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토록 강인했던 처칠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뚱뚱했고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으며 말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늙고 병드는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처칠이 정말 대단한 점은 자신의 늙고 추레해진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쇠함마저 유머의 소재로 삼아버리는 그야말로 고수 중의 고수였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조금은 짓궂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칠이 80살이 훌쩍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행사에 참석한 그에게 한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카카, 남대문이 열렸습니다.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얼굴이 화끈거릴 민망한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전직 총리이자 국가 원로가 대중 앞에서 속옷을 보일 뻔했으니 보통 노인들이라면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처칠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지퍼를 올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죽은 새는 둥지 밖으로 날지 못하는 법이라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육체적으로 늙어버렸다는 사실을 이토록 적나라하면서도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는 자신의 약점을 남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드러내어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내가 늙은 건 사실인데 뭐 어쩌겠소. 하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니 듣는 사람도 민망함은 사라지고 함께 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쓰거나 늙은 모습을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의 건강관리법 또한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는 평생 입에 시가를 물고 살았고 물 대신 샴페인과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물으면 그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절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리고 시가와 위스키를 사랑하는 것이지. 물론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따라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건강을 챙긴답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어쩌면 그 낙천적인 태도가 전쟁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90살까지 장수하게 만든 진짜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칠처럼 죽은 새는 날지 못한다며 농담 한번 툭 던지는 배짱.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칠에게도 마음의 병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검은 개가 찾아와 자신을 물어뜯는다고 괴로워했지요. 그가 이 검은 개를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붓을 들기 시작한 그는 죽을 때까지 5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을 때도, 전쟁 중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도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근심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년의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듯합니다. 무언가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그림이든 노래든 아니면 화초를 가꾸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잊고 빠져들 수 있는 취미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시들어가도 영혼을 쏟을 곳이 있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처칠이 붓을 든 순간만큼은 청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뚱뚱하고 고집세고 실수투성이의 낙제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유머와 뚝심으로 이겨낸 한 남자의 인생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90살의 처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가 자신을 벌레라고 불렀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65년 1월, 런던의 한 저택에서 윈스턴 처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90세였습니다. 20세기의 절반을 전쟁터와 정치판에서 시끄럽게 뒹굴었던 그였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평생을 실패와 재기, 전쟁과 평화, 우울과 환희 사이를 오갔던 이 파란만장한 노인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말이 처칠이라는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레다.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도 반딧불이라고 생각한다. 묘한 말이지요. 자신을 위대한 영웅이나 거인이라고 치켜세우는 대신 하찮은 벌레라고 낮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벌레는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바로 반딧불이입니다. 처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결국은 실수투성이고 늙고 병들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나약한 인간, 즉 벌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꼴찌를 했고 선거에서 떨어졌으며 툭하면 실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남들처럼 넘어지고 깨지는 평범한 벌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루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머라는 빛,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이라는 빛을 꽁무니에 매달고 그 어두운 시대를 끈질기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모여 영국을 구했고 세계를 구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날에 화려했던 꿈은 희미해지고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만 남아있는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 나도 이제 다 됐구나. 늙고 병든 벌레 같구나 하며 한숨 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벌레입니다. 하지만 그냥 벌레가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견뎌내며 인생의 지혜를 몸에 새긴 반딧불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 자식을 키우며 참아낸 눈물, 그리고 늙어가는 육체를 이끌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그 인내심.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뿜는 빛입니다. 처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여전히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찡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처칠처럼 씩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름진 눈가에 번지는 그 미소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반딧불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해도 누군가 독약 든 커피를 주면 웃으며 받아치던 그 여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처칠의 유머처럼 유쾌하고 그의 뚝심처럼 든든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윈스턴 처칠, 유머로 무장한 불굴의 노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